네, 이번 시간 병인일주 2022년도 운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운세론이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연상 과정을 거쳐야만 그 운세를 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제 지지의 지장간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차차 이제 설명드리고요. 2022년 그 호랑이띠 해입니다. 여자가 이제 그 호랑이 분신을 했네요. 예. 일단은 22년 이민년입니다. 이제 병인일주인데요. 근데 병인일주가 어떤 사람이냐, 그걸 또 이제 봐야 되겠죠. 병인일주에 태어난 이제 이 일주가 굉장히 좀 괜찮습니다. 이제 어떤 면이 괜찮냐면은 일단은 성격이 밝아요. 성격이 밝고 명랑합니다. 그게 이제 그 12운성상 요 생지에 자리하고 있어서 이제 그렇습니다. 생지에 자리하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좀 밝은 성격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잘 표현을 또 잘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지에 그 태어난 사람이 굉장히 좀 부지런하고 근면합니다. 그리고 일지에 보면은 요 임목이라고 하는 인성을 깔았죠. 그래서 이 병인일주가 또 이게 학업 능력이 좀 우수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병하다 보니까 이게 태양을 의미하는 건데, 물론 자존심은 아주 강하죠. 강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상대방을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좀 겸손할 줄도 알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표현력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이러한 일주로 봤을 때, 자, 내년 2022년 이민년에는 이 병인일주에 어떠한 삶이 펼쳐질 것인가, 이제 그걸 봐야 되겠죠. 일단은 일간이 이제 화죠. 병화입니다. 병화고, 내년에 이민년에 이거는 이제 수를 의미하는 건데, 자, 병화 입장에서는 이민년의 그 세운, 천간, 임수는 나를 극하는 거죠. 수극화에서. 이거는 이제 관성입니다. 관성. 관이 의미하는 거는 남자한테 직업, 직장,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 똑같이 이제 직업, 직장을 의미하고, 이제 남편도 이제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수가 이제 들어오게 되죠. 임수가 들어오게 되는데, 일단은 내년 운세를 본다 그러면, 이제 다 일간 위주로 보는 거니까, 이제 사주 초보자들도 요즘에 만사력 어플 많이 깔려 있잖아요. 휴대폰도 만사력 어플 좋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도 만사력 프로그램 이제 검색을 하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생년월일시를 집어넣으면 이제 자기 사주팔자가 나오죠. 거기에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이제 병인일주다라고 했을 때 이제 다른 육식갑자도 마찬가지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년 이민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병인일주인데 이 임수가 왔으니까 관성이 왔죠. 그러면 관성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를 봤을 때 이 관의 어떤 움직임이라는 것은 직업, 직장의 움직임이죠. 내가 직장을 옮길 수도 있고 내가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 직장을 또 이직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임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직업, 직장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는 또 이제 봐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뭘로 보냐면 지지의 이제 그 지장간을 보게 되는데요. 지장간을 보시게 되면 지금 올해가 내년이 임이잖아요. 임인인데 일단 세운 천간을 먼저 이제 보시면 임수죠. 요 임수하고 이제 천간에서 합을 하는 거는 여기 보면 갑기, 을경, 병신, 정임 이렇게 있지만 이게 내년이 이민년이잖아요. 임하고 이렇게 합을 하는 거는 정화입니다. 정화. 그러면 이게 지지의 지장간에 정화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제 천간에도 마찬가지고 이 정화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지지의 지장 간에 요 임수는 이제 정화하고 이제 합을 하죠. 정임합을 합니다. 왜 이 정화를 봐야 되냐면, 이게 이제 병인일주의 이 임수가 관을해서 직업이나 직장을 의미하는데, 이게 움직이느냐 마느냐는 이 정화라는 이 지장간, 그 다음에 천간이 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유심히 봐야 돼요. 그래야만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정화를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임수에서는. 자, 여기 보면 자축인묘, 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해까지 왔죠. 여기 지지에 이제 지장간입니다. 지장간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지장간을 파악하지 못하면 사주 분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 이제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장간에서 굉장히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고 이제 그렇지만, 뭐 지장간을 모르면 사주 분석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공부를 계속 하시겠다는 분은 반드시 자세히 알고 지장간을 외우셔야 되는 것이고, 굳이 뭐 내가 잠깐 보는 거다 그러면 굳이 뭐 지장간을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뭐 하는 거 결과적인 것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자, 보면 제가 아까 얘기한 이 내년이 이민년인데 이 임수가 이 정화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지의 지장간에 정화가 있는 지지는 어떤 것이냐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쭉 보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여기 신유수레가 쭉 있는데, 정이 있는 걸 보면 여기 오화에 정이 있죠. 그 다음에 요 미토에 여기 정을기가 정이 있죠. 다른 건 없고, 그 다음에 요 술토에 또 정화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오하고 미하고 이 술토에 정화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기 때문에 내 사주에 오화하고 그 다음에 미토하고 그 다음에 술토, 이게 있나 없나를 먼저 봐야 돼요. 일단은 이제 내년이 이민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오화하고 미토하고 술토가 뭐 여기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갖춰져 있다 한다 그러면 이 임수하고 이제 정화하고 이렇게 합을 해서 이거는 합이 돼서 생산을 한다 해서 합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병인일주는 내년 2022년 이민년에 직장의 어떤 관이 움직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부서 이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직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뭐 저 직장 괜찮으니까 한번 권유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뭐냐면 자기의 어떤 이민일주가 지지에 오화나 미토나 술토를 그 중에 하나라도 깔고 있다 그러면 관이 움직이는 겁니다. 관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병인일주는 내년 이민년에 직업 직장의 변동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어떤 조건이 있는 경우에? 지지에 미토, 오화, 술토가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수가 와도 직업 직장의 변동이 있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지지에 만약에 병인 일주인데 자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지금 2022년이 이민년에 임수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천간하고 지지에 다 뭐냐면 임수가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또 하나 관이 움직입니다. 관의 변동이 있어요. 변동.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이 임수는 정화하고 이제 합을 하잖아요. 정임합. 근데 천간에 이 정이 왔다. 지지의 지장간에서 정화를 본 게 아니고 천간에 정화를 봤다 한다 그러면 이 임수는 이 정화하고 이렇게 합을 해서 이렇게 날아가요. 요거를 이제
합의돼서 날아간다 해서 합거라고 합니다. 합거. 합의해서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새로운 직업이나 직장을 내가 옮기고 싶어요.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야, 너 그 직장 말고 이쪽으로 한번 옮겨봐. 이런 제안을 받는데 또 아니면 뭐 내가 굉장히 도저히 나 이 회사에서 나 못 다니겠어. 또 아니면 나 이거 언제 승진이 되지? 이렇게 하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거는 겁재죠. 병화의 겁재. 친구나 동료인데 친구나 동료면 경쟁자입니다. 경쟁자. 경쟁자가 그 직업의 직장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일주가 천간에 정화가 있는 이민일주는 2022년 이민년에 아쉽게도 내가 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을 하고 싶지만 그 경쟁자한테 밀려서 내가 그 직장을 못 가는 겁니다. 못 가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지의 지장간하고 합생을 합의돼서 내년 이민년에 임자가 움직인다면 관이 움직여서 직업 직장의 변동이 있지만 반복적인 얘기지만 천간의 정화가 있다고 한다는 얘기는 내가 내 경쟁자에 밀려서 그 직장으로의 이직이나 그 직장으로의 취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잘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이제 임수를 인목을 보시죠. 내년이 2022 이민년인데 이 인목에 이것도 지장간을 봐야 돼요. 한 해 세운을 보는데 뭐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거 내년 운세를 보는 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년 2020년 호랑이띠의 운세를 보는데 제가 무슨 신기로 보는 것도 아니고 20년 가까이 사주 명리학을 공부를 해서 정말 뭐냐면 인과학적인 어떤 철학적인 관점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이제 이걸 도출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무슨 신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무당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 인목을 보게 되면 지금 또 지장간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올해가 내년이 임인이잖아요. 임인인데 자, 인을 보시면 여기 지금 인이죠. 인에 지장간이 무, 병, 갑이 있습니다. 무병갑. 무병갑이 있는데 지금 요 인목에 내년 이미 이게 이제 호랑이를 의미하죠. 호랑이. 인목에 여기 있는 게 지장간이 무, 병, 갑이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여기를 보시면 지금 천간 합인데 지금 무토하고 합을 하는 건 개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병화하고 합을 하는 건 신금이죠. 그 다음에 간목이 여기 있죠. 간목이 합을 하는 건 요거 기토죠.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합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지지의 지장간. 이 인목 안에 지지의 지장간 3개가 있는데 그 3개가 무병갑이다. 무병갑. 그럼 요 무병갑은 어떤 천간하고 합을 하느냐? 기신계다. 기신계. 그럼 이제 그걸 또 이제 봐야 되겠죠. 여기서 기신계가 있나를 봐야 돼요. 기신계가. 자, 기, 신, 계. 그래서 지금 이게 요 인목의 지장간에 있는 무토하고 병화하고 간목이 있는데 얘랑 지금 합을 하는 거는 지금 요는 무기합을 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병신합을 하죠. 얘는 갑기합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병인일주가 내년 2022년 이민년에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를 본다 그러면 일단 병인일주는 내 사주를 딱 열어서 개수하고 기토하고 신금이 있나를 봐야 돼요. 자, 근데 이게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움직이는 거예요. 취득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개수는 병화 입장에서는 정관이죠. 반듯한 관입니다. 정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 승진의 어떤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또 아니면 이직을 한다 그러면 성공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기토는 뭐냐?
기토는 병화 입장에서는 상관이죠. 상관이라는 것은 독특한 행동입니다. 움직이는 거죠.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행동, 또 아니면 기존에 했던 일을 갖다 하지 말고 뭔가 색다른 일을 갖다 벌릴까? 그렇게 있다 그러면 2022년도 이민일주는 이 새로운 일들을 벌인다라고 봐야 돼요. 만약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새로운 일을 벌이는 거예요. 새로운 일들을. 이 기토가 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신금은 뭐죠? 병화 입장에서는 정제죠, 정제. 아주 좋은 겁니다. 이거는 재물이에요, 재물, 돈. 자, 병인일주가 천간에 신금을 갖고 있는 병인일주다. 그러면 2022년도에 무조건 재적인 성취를 이룹니다. 자, 그럼 재적인 성취를 이룬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알겠는데, 어찌됐든 이거는 임수의 어떤 영향도 있지만 요 임목이라고 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병인일주 입장에서는 임목은 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서 계약에 의한 재적인 성취예요. 아니면 연구를 할지 공부를 할지.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성과물로 인해서 내가 재적인 어떤 성취를 이룬다. 병인일주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 개수하고 기토하고 신금이 어디에 있나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신금이 연월에 있다 그러면은 전반기에 재적인 성취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신금이 시에 왔다, 시에 여기 와 있다 그러면 후반기에 재적인 성취를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 병인일주를 내년에 병인일주가 어떻게 되느냐를 본다 그러면 나름대로 또 괜찮죠. 괜찮은데 이게 뭐냐면 되고 안 되고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임수가 정화를 어디에서 보느냐, 지지의 지장간에서 보느냐 아니면 천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또 임목의 지장간에서 지금 요거 재적인 성취 아니면 또 아니면 어떤 새로운 일을 벌려 나가는데 되고 안 되고는 병인일주가 이 기토나 신금이나 개수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바뀌고,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화가도 합성이 안 되고 천간에 신금, 기토 그리고 개수가 없다 그러면 관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재적인 성취도 없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병인일주 봤는데 앞으로도 계속 일주론으로 제가 이거 설명 드릴 텐데 반복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2022년도 이민년 병인일주가 어떻게 삶이 바뀔 것인가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